한덕수 총리가 현장에 뺑뺑이 없다.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쳐들었나 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상행으로 갈지 하행으로 가야 될지 정해지질 않으니 톨게이트 진입을 못하고 전화만 돌리고 오, 있고. 환자 실어놓고. 네, 안녕하십니까.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6개월이 넘었는데도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나온다고 해서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자, 노동워스다. 렛츠고! 무조건 돌려야 돼.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방에서 보고 계신다 그러는데 안 계실 때는 좀 편하게 해도 되겠죠? 제 용어만 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주요 컨텐츠. 저희 현장 이야기를 좀 듣고 좀 이따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대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 현장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두 분을 모셨는데요.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환자를 처치하고 이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9년차 구급대원입니다. 어째 술 드셨어요? 네. 그렇게 얼굴이. 안녕하세요.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6년차 간호사이고 근무하고 계시는 환경들이 전에 비해서는 조금 쉽지 않은 거는 병원이 환자를 수용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곳인데 그 역할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의 이제 업무 만족도나 이런 것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코로나 시즌에 이어서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또 계속 되돌이표가 되는 상황이고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공백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과정을 뉴스로 한번 쭉 보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25학년 의대 입학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언론계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좀 증원 좀 필요하다. 근데 2,000명은 왜 2,000명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개는 갸우뚱거리긴 했어요. 2,000명 발표 나오고 나서 의사들 반응 어땠습니까? 많지 않나.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분들도 숫자에 대한 부정적인 게 조금 있긴 했죠. 의사들 쪽에서도 리액션이 빨랐던 게 사직서 내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시작을 했을 때는 이전처럼 좀 빨리 끝나겠지 보편화된 생각이었고 맨 처음에는 그렇죠. 실제로 전공의들이 처음 병원 떠날 때 좀 이따 봐 동료 전공의들한테 얘기하고 떠났다고 해요. 한 달 이렇게 2달 이렇게 넘어갈 때부터는 이게 조금 길어질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조금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이제는 무조건 이 병원에서 이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된 거죠. 현장에서 이제 딜레이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구급차가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어 다시 이동하는 응급실 뺑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가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현장에 그 뺑뺑이 없다.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어디에 죽어나갑니까? 난 그때 욕했어 솔직히. 너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쳐들었나 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김현 의원님도 끄덕끄덕 하고 계시네요. 진짜 쳐들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진짜.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랑 윗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은 갭이 좀 크구나. 저희는 많이 힘든데 그렇지. 몇 번까지 좀 거절당하신 10대 정도 해본 적 어찌됐든 전공의 선생님들이 계셨던 업무들을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이 맡아서 하시다 보니까 돌려보내거나 이럴 때가 많죠. 좀 속상한 거는 애원하는 거. 붙잡고 그거 진짜. 제발 병원 좀 데려다 달라고. 저 애기 좀 뭐 엄마들이 막 오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붙잡고 울면서 애기 좀 빨리 좀 데려다 달라고. 너무 응급하다. 그 심정 너무 잘 알죠. 애기가 아픈데 내 눈앞에서 애기가 미치죠. 네. 미치죠.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구급대원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상행으로 갈지 하행으로 가야 될지 정해지질 않으니 톨게이트 진입을 못하고 입구에서 전화만 돌리고 있고. 환자 실어놓고 같은 환자가 저희 병원에서 안 돼서 다른 데 연락을 하시다가 다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4번 정도 이상의 전화가 올 때도 있고 같은 환자인데도 되냐 지금은 되냐. 그렇죠. 매번 확인을 하시니까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 가고 싶으면 구급차 타고 가지 말고 그냥 걸어서 들어가라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119도 안 부르고 걸어서
나 좀 받아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셔도 그것도 안 돼? 환자 현재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대기를 하거나 이렇게 엄청 안 좋아야 되는군요. 그쵸. 엄청 안 좋아야지 받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러네. 아플라면 제대로 아파라. 그래야 간다. 이거야 지금 얘기해주니까 결론이야. 결론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게 근데 맞는 말인 게 결론하는 거야. 아기들 같은 경우에 열이 날 때 경련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아과가 안 되는 상황일 때 경련을 해야만 이제 올 수 있는 거예요. 연락을 오는 거죠. 이제 아기가 경련을 했었으니까 지금은 괜찮으니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열을 내리면 이제 경련이 해결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그 이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추가적인 진료라던가 이제 검사라던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의료대란 이전이었더라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조치예요? 소아과 진료가 가능했었으니까 이전에는 그게 가능했었죠.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제 진료를 이제 이어나갈 수가 있었고 저희 지역 안에서도 충분히 꼬매는 거 봉합 정도는 충분히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단순히 이런 얼굴 쪽 봉합은 아예 진료 자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 상태 얘기하면은 큰 병원 가라. 그럼 큰 병원에서는 작은 병원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네, 서로 이제 계속 안 된다 하는 상황이 발생돼요. 사실 업무의 강도도 더 많아지고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많아진 건 팩트잖아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면은 일단 전화 돌리는 거. 한두 통 이내 끝나면 정말 다행이고요. 의사나 뭐 간호사분들이랑 상태 설명을 저희가 쭉 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정말 여러 번을 해야 되는 거죠. 병원마다 좋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 안 돼요. 관내에서 해결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끊으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네들 너무 바쁘니까 야, 그거 끊어버려. 솔직히 그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솔직하게 솔직히 얘기해봐. 말은 그렇게 하진 않죠. 그렇게 막 차갑게 한 적 없죠? 저는 차갑게 하진 그럼 다 않고. 됐어. 그래. 그런 분들이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 안 돼. 서로 힘든데 그래. 전공의들이 떠난 공백을 이제 다 메꿔야 되니까 사실 모두가 피해자인 셈인 거죠. 예. 스트레스도 굉장히 증가가 돼요. 그래요. 더해. 의원님 지금 듣고 계셔. 더해. 차 안에서 대기를 하거나 이런 시간도 길어지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간호사분들도 무급휴가 관련해서 뉴스가 있었어요. 월에 하루 이틀 쓰시는 경우도 있고 네. 몇 달 쓰시는 분도 있겠는데 와. 어쨌든 하루 이틀만 해도 저연차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이제 타격이 클 수 있고 그쵸. 의원님 지금 듣고 계십니까? 이거 어떻게 시급합니다. 지금 이거 시급해요. 네. 자, 우리 김윤 의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의원님 와주시죠. 반갑습니다. 저 골방에서 너무 오래 혼자 오래 계셨어요. 계셨어.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눈 거를 또 같이 들으셨잖아요. 예.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안타깝고 제대로 된 체계로 좀 탈바꿈을 했으면 좋겠다. 구급대원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 걸어서 우리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전 세계 선진국에서는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선진국? 다른 데는 무조건 응급 환자가 오면 반드시 받아야 되죠. 안 받으면 그게 위법입니다. 오, 그거 좋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환자인지 없는 환자인지는 검사하고 진료를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대범님이 막 이제 막 눈이 달라지네. 그거 뭐 엄청난 고민. 제가 늘상 생각해왔던 것들을 의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어떻게 좀 반성이 돼요 지금? 아니, 근데 저도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지역에서 있다 보면 이제 좀 아무래도 큰 병원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영동이 끝자락에 있는 분들인데 단순한 봉합 때문에 일로 오세요. 당장 우리는 중환자를 봐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니까 또 공감하는 게 제 예전에 제주도 가서 방파제 이렇게 삼각형 돼 있는 거 있죠? 거기 빠져가지고 피가 막 펼쳐나고 난리 났어. 병원 갔더니 타박상입니다. 파스 뿌려주고 상처 치료하고 끝났어. 한 달 뒤에 서울 왔더니 금이가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굳어버린 거야. 심각합니다, 지역 의료. 비만 오면 힘들어요. 허리가 다 나가가지고 지금. 이래서 보니까 더 사람들이 서울에 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자님. 폭군이 한 명이 나서는 거야. 일렬로 줄 서서 너 강원도 가, 너 부산 가, 너 전라도 가. 그 윤석열 정부식인데. 사실은 내가 왜 안 때리지? 이 정부가 때려야 되는데 왜 안 때리지? 내가 이 생각이거든 지금. 정말 너무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만큼 의사들이 가진 권력이 막강한 거죠. 대체 불가능하고 당장 치료받아야 되는 응급환자, 중환자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정부가 강력한 전공의들에 대한 징계 조치 이런 걸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공의 징계하면 대학 교수들까지 다 병원 비우고 나가겠다고 협박을 하니까요. 네네. 강대 강의 싸움이라서 네. 그 중간에 진짜 우리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새우등 근데 이제 터지고 한 있는 가지 말씀만 드리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필수 유지 업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통신, 철도 기능이 유지된 상태로 파업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병원도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장, 중앙공급실 유지를 하면서 파업을 하도록 그래야 합법적인 파업이 되는 거거든요. 환자한테 덜 영향을 미치는 병원 노동자들은 필수 유지 업무를 유지하면서 파업해야 합법인데 전공의들은 환자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집단사직 파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리적으로도 문제고 아, 그럼요. 문제가 법적으로도 있습니다. 이게 허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이제 네. 대책을 세우고 해야 대책을 세우고 되는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의원님께서 의대정원 조정법을 대표 발의하셨다고 하는데 네. 파트너로서 이제 인정을 하고 그런 식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상생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지금 코로나 때부터 지금 이 의료 대란까지 저희 구급대원들 정말 열심히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골이 있다는 것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떠나신 선생님들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모두 다 돌아오셨으면 좋겠고 안에 있는 직원들은 그저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을 뿐이니까 모두 다 돌아와서 얼른 환자를 치유하겠다는 그 마음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세범님, 진영님처럼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아서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계 노동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빨리 해결이 돼서 조금이나마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그리고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